안녕하세요. 오늘은 우리 삶에서 누구나 한 번쯤 겪어봤을 법한 아주 보편적인 감정에 대한 고대의 지혜를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기분 느껴보신 적 없으세요? 새로운 환경에 갔을 때 아직 내 자리가 아닌 것 같고 뭐랄까 발붙일 곳 없이 잠시 머물고 있는 듯한 그런 불안정한 느낌이요. 바로 그 상황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놀랍게도요, 수천 년 전 고대인들도 바로 이 감정을 알고 있었어요. 그리고 거기에 화산녀라는 이름을 붙였습니다. 나그네의 괴라는 뜻이죠. 오늘은 바로 이 화산녀 괴를 통해서 이 불안정한 시기를 어떻게 헤쳐나가야 할지 그 지혜를 한번 배워보겠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한번 들어가 볼까요? 화산여괴. 이 이름은 아주 단순한 이미지에서 시작해요. 산 위에 있는 불. 근데 이 간단한 이미지 안에 이 괴의 모든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여기 이 대비를 보시면 정말 흥미롭죠? 불은 어때요? 한 곳에 가만히 있질 못하잖아요. 계속 활활 타오르면서 움직이죠. 반면에 산은 어떻습니까? 아주 굳건하게 땅에 뿌리 내리고 서 있죠. 그러니까 산 위에서 타는 불이라는 건 언젠가는 꺼지거나 다른 곳으로 옮겨 붙어야만 하는 아주 일시적인 존재인 거예요. 이게 바로 정착하지 못하고 잠시 머무르다 떠나야 하는 나그네의 모습을 기가 막히게 표현하는 거죠. 이 화산역계는요, 총 6개의 효, 그러니까 6단계로 구성되어 있어요. 이게 마치 한 편의 이야기 같아요. 나그네가 겪게 되는 여정과 각 단계에서 우리가 뭘 배워야 하는지를 아주 명확하게 보여줍니다. 자, 여행의 첫걸음입니다. 모든 게 낯설고 불안하겠죠? 이때 가장 큰 위험이 뭔지 아세요? 바로 좁은 마음에 갇히는 겁니다. 아, 저 사람이 날 어떻게 볼까? 이거 작은 손해인데 어떡하지? 뭐 이런 사소한 거에 얽매이다 보면요. 오히려 더 큰 재앙을 부르게 된다. 바로 이런 경고인 거죠. 두 번째 단계에 들어서면 드디어 작은 안정을 찾게 됩니다. 나그네가 마침내 좀 편안한 숙소를 구하고 가지고 있던 돈도 잘 간수하고 심지어는 나를 도와줄 충직한 사람까지 만나게 돼요. 근데 이게 그냥 운이 좋아서가 아니에요. 바로 겸손하게 자신을 낮추고 성실한 태도를 보였기 때문에 얻게 된 아주 소중한 발판인 겁니다. 결국 나그네의 태도가 상황을 바꾼 거죠. 그런데 말이죠. 바로 여기서 상황이 확 바뀝니다. 작은 안정을 좀 찾았다고 해서 오만하게 굴면 어떻게 될까요? 이 세 번째 단계의 나그네는요. 자기가 머물던 숙소를 스스로 불태워버리고 자기를 돕던 충직한 사람마저 잃게 돼요. 핵심은 바로 이겁니다. 내가 여전히 나그네라는 사실, 내 본분을 잃고 마치 주인인 것처럼 행동하는 그 순간 모든 걸 잃게 된다는 아주 엄중하고 뼈아픈 경고죠. 네 번째 단계는 겉으로 보기엔 꽤 성공한 것처럼 보여요. 머물 곳도 생겼고 돈이랑 도구, 그러니까 살아갈 능력도 갖췄단 말이죠. 근데 내 마음이 유쾌하지 않다고 해요. 왜 그럴까요? 이 상황이 여전히 일시적이고 나는 언제든 떠나야 한다는 걸 스스로 알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진정한 마음의 평화를 얻지 못한 거죠. 우리도 가끔 이럴 때 있잖아요. 겉으로는 다 괜찮은데 마음 한구석이 계속 불안한, 바로 그 느낌입니다. 자, 드디어 화산역괴에서 가장 긍정적인 결과를 보여주는 5번째 단계입니다. 꿩을 쏘려다가 화살 하나를 잃는데요. 이건 뭐 사소한 손질이죠. 하지만 이 나그네는 거기에 연연하지 않아요. 눈앞에 작은 욕심을 버렸기 때문에 결국 주변의 인정을 받고 명예로운 지위까지 얻게 되는 겁니다. 눈앞의 이익보다 더 큰 걸 본 거죠. 아, 진정한 성공은 바로 이렇게 찾아오는 거구나 싶습니다. 여정의 마지막입니다. 근데 이게 해피엔딩이 아니네요. 새가 스스로 자기 둥지를 불태우는 정말 어리석은 상황이 벌어져요. 나그네는 처음엔 성공했다고 웃지만 결국 모든 걸 잃고 통곡하게 됩니다. 이게 뭘 의미할까요? 끝까지 나그네라는 본분을 잃고 방심하고 교만해지면 그동안 쌓아올린 모든 기반을 한순간에 잃을 수 있다는 가장 섬뜩한 경고로 이 이야기는 끝이 납니다. 자, 그럼 이 수천 년 전의 이야기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는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이 나그네의 지혜를 우리 삶에 한번 적용해 보겠습니다. 한번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져보세요. 나는 지금 나그네인가? 사업 기반이 좀 흔들린다거나 새로운 역할에 적응하는 중이라거나 아니면 인생에 큰 변화를 겪고 있다면 여러분은 바로 이 화산녀의 나그네와 같은 상황에 있는 겁니다. 이럴 때 핵심 전략은 아주 명확해요. 요즘처럼 막 끊임없이 성장하고 확장해야 한다는 압박 속에서 오히려 새로운 걸 버리기보다는 지금 가진 것을 잘 지키고 주변의 신뢰를 얻으면서 겸손하게 행동하는 게 더 큰 지혜라는, 어떻게 보면 역설적인 가르침을 주는 거죠.
이 지혜를 정말 재미있게 설명하는 비유가 하나 있어요. 바로 한의학적인 관점인데요. 화산녀의 상태는 마치 우리 몸의 불기운은 자꾸 위로 뜨고 에너지를 저장하는 뿌리는 약해진 것과 같다고 봐요. 그러니까 마음은 불안하고 들뜨고 몸은 쉽게 지치는 거죠. 이때 처방이 뭘까요? 그렇죠. 뜬 기운을 아래로 쫙 내려서 안정시키고 신장이나 비장 같은 우리 몸의 근본을 튼튼하게 해주는 겁니다. 정말 절묘한 비유 아닌가요? 자, 오늘 살펴본 내용의 가장 중요한 핵심, 딱 하나만 꼽으라면 뭘까요? 나그네가 가야 할 진정한 길은 무엇인지 정리하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바로 이 한 문장입니다. 상황이 불안정하고 의지할 곳이 없다고 느낄수록 역설적으로 우리는 더 올바른 원칙을 지키고 스스로를 낮춰야만 좋은 운을 맞이할 수 있다는 것. 이것이야말로 화산역괴가 우리에게 주는 궁극적인 지혜가 아닐까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질문을 여러분께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이라는 여정에서 지금 어느 단계를 지나고 계신가요? 그리고 이 나그네의 지도를 손에 쥔 지금 앞으로의 길을 어떻게 걸어가실 건가요? 한번 깊이 생각해 보시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